아들 준호가 결혼하겠다고 지우를 데려왔을 때 당당하고 똑 부러지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요즘 여자들은 이렇게 당당해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싹싹하게 저에게 잘했어요. 하지만 1년 후 뭔가 달라지더군요. 명절 때마다 지우는 친정에만 가려고 했어요. 제 생일은 해마다 잊어버렸고 전화 한 통 없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 생일날 지우의 본심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인생 전체를 뒤바꾸는 일을 얘기하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올해 60이에요. 30년간 한의원을 운영하다 은퇴했죠. 환자들은 저를 손이 따뜻한 원장님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침 한 대, 뜸 한 장에도 정성을 담았고 아픈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며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 며느리 한지우에게 저는 그저 귀찮은 시어머니일 뿐인가 봅니다. 5년 전 아들 준호가 지우를 데려왔을 때가 기억나요. 패션 바이어라고 했죠. 당당하고 똑 부러지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요즘 여자들은 이렇게 당당해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뭔가 달라지더군요. 명절 때마다 지우는 친정에만 가려고 했어요. 어머니, 우리 엄마가 저 없으면 서운해하세요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제 생일은 해마다 잊어버렸고 전화 한 통 없는 날도 많았습니다. 저는 참았어요. 바쁜가 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그렇지 하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 생일날, 그날만큼은 달랐어요. 아침 일찍 지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들떠 있더군요. 어머니, 제가 우리 엄마한테 에르메스 버킨백 선물했어요. 500만 원짜리요. 우리 엄마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울면서 좋아하셨다니까요. 저는 축하한다고 효녀라고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며느리가 친정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딸이 엄마한테 잘하는 게 뭐가 잘못됐겠어요. 어머니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 오늘 너무 바빠서요. 그렇게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저도 그래, 바쁘겠지 하고 이해했어요.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아들 준호라도 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난 12시, 2시, 5시. 시간은 흘러가고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열어 혼자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호와 지우가 함께 왔더군요. 반가운 마음에 얼른 문을 열었죠. 어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생신 선물이요. 지우가 비닐봉지 하나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던지듯이요. 손에 닿는 감촉이 차가웠어요. 봉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편의점 장미꽃 한 송이가 들어있었어요. 줄기는 이미 시들어가고 있었고 꽃잎 몇 장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격표가 그대로 붙어 있더군요. 3,000원. 어머니는 무력 없으시잖아요. 형식적인 거 싫어하시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시죠? 지우의 눈빛을 봤습니다. 거기엔 조롱이 담겨 있었어요. 시어머니 주제에 뭘 바라세요? 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느껴졌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30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돌봤던 이 손이 아들을 키우느라 굳은 살이 박힌 이 손이 3,000원짜리 장미꽃을 들고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옆에 서 있던 아들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요. 분명 다 봤을 텐데 모른 척 했습니다. 고맙다.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더 이상 말을 이었다간 울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럼 저희 이만 가볼게요. 피곤해서요. 지우가 돌아서더군요. 준호도 어색하게 웃으며 따라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시든 장미꽃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3,000원. 편의점 카페라테 한 잔값.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지인이 보내준 링크를 눌렀어요. 지우의 SNS였습니다. 거기엔 효녀, 엄마 사랑, 에르메스 버킨, 500만 원의 행복,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엄마, 친정 어머니가 버킨백을 들고 환하게 웃는 사진이 수십 장 올라와 있었어요.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꽃다발 앞에서 찍은 사진, 포옹하는 사진, 정성스럽게 편집된 영상까지 있었습니다. 댓글이 3,000개가 넘었어요. 진짜 효녀다. 이런 딸 가진 부모님 복 받으셨네요. 나도 나중에 딸한테 이런 거 받고 싶다 유유. 엄마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저도 우리 엄마한테 잘해야겠어요. 좋아요가 2만 개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인 제 이야기는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사진 한 장도 없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500만 원과 3,000원. 그 차이가 바로 제 존재의 가치였던 걸까요? 아니, 어쩌면 3,000원도 아깝다는 뜻이었을까요? 30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저는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며느리는 저를 3,000원으로 평가했더군요. 더 아팠던 건 아들 준호였습니다. 분명 옆에서 다 봤을 텐데 그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엄마인 저보다 아내인 지우가 더 중요한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참지 말자. 이제는 참지 말자.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저 늙고 힘없는 시어머니일 뿐인데.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놀라운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순자야? 나 채은혜야. 30년 만이지?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제 대학 동창 최은혜. 한의대 시절 제일 친한 친구였죠. 은혜야? 정말 너야? 어떻게? 너 요즘 한지우라고 아니? 패션 바이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며느리인데.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 진짜? 순자야. 나 지금 그 친구 회사 대표야.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 회사, 엘레강스 패션의 대표가 제 오랜 친구였다니. 순자야, 우리 한번 만날래?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만나자. 그날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은혜가 정해준 조용한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30년 만의 재회. 그리고 며느리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 찻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 창가 자리에 은혜가 앉아 있었습니다. 30년이란 세월이 무색하게 그녀는 여전히 또렷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만 이제는 직원 200명을 거느린 회사 대표의 아우라가 느껴졌죠. 순자야, 은혜가 일어나 저를 껴안았습니다. 그 따뜻한 품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은혜야, 정말 오랜만이다. 앉아. 너 많이 야위었다. 괜찮아?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차가 나왔지만 손도 대지 못했어요. 순자야, 무슨 일 있어? 전화로 내 목소리 듣는데 예전 같지 않더라.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며느리 흉을 본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은혜야, 사실은 그렇게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지난 5년간 지우가 어떻게 저를 대했는지, 명절 때마다 친정만 가려고 했던 일, 내 생일을 잊어버렸던 일들, 그리고 이번 생일 선물, 500만 원짜리 버킨 백과 3천 원짜리 카네이션. 어머니는 무력 없으시잖아요. 지우가 했던 그 말을 전하자 은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SNS에는 친정 어머니 사진만 수십 장 올리고 나는 언급도 안 했어. 3,000개 넘는 댓글에 사람들이 효녀라고 칭찬하는데 나는 그저 투명 인간이었어. 이야기를 하다 보니 또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모든 게 터져 나왔어요. 은혜야, 나는 뭘 잘못한 걸까? 며느리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걸까? 은혜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어요. 순자야, 너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 아니야, 들어봐. 은혜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한지우. 우리 회사 마케팅 1팀 매니저지. 실적은 좋아. 인정해. 근데 그녀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직원 인사 파일이었습니다. 이것 좀 봐. 화면에는 지우의 경고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2023년 3월 후배 직원 A씨에게 반말 및 폭언 구두 경고. 2023년 7월 동료 B씨와 업무 중 고성 경고장. 2023년 11월 거래처 담당자에게 무례한 언행 경고장. 2024년 2월 회사 물품 무단 사적 사용 경고장. 2024년 5월 신입사원 C씨에게 업무 괴롭힘 혐의 진행 중. 회사에서도 문제가 많았어. 후배들은 지우 밑에서 일하기 싫어해. 동료들도 거리도. 실적만 좋아서 눈 감아줬는데. 은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야, 나 사업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 실력은 배울 수 있어. 노력하면 돼. 근데 인성은? 그건 못 고쳐. 특히 어른을 대하는 태도. 그건 그 사람의 본질이야. 은혜야, 있잖아, 나는 면접 볼 때 꼭 물어봐. 부모님께 최근에 뭐 해드렸어요? 라고. 그 대답 보면 그 사람이 보여. 어른을 어떻게 대하는지 감사할 줄 아는지. 은혜는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한지우는 면접 때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제가 부모님 효도 관광 보내드렸어요. 100만 원 들여서요 했어. 나는 그게 감동이었어. 근데 지금 보니 그것도 친정 얘기였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야, 너 복수하고 싶지? 은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한의사로 어머니로 살면서 저는 늘 착한 사람이어야 했거든요. 복수? 그런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순자야, 은혜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착한 것과 당하고 사는 건 달라. 너는 30년 동안 환자들 살렸잖아.
아픈 사람들 손잡아주고 따뜻하게 대해줬잖아. 근데 내 마음은? 내 존엄은? 그건 누가 살려줘?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너는 평생 다른 사람 돌봤어. 환자도 돌보고 아들도 키우고 며느리한테도 좋은 시어머니 되려고 애썼잖아. 근데 너한테 돌아온 건 뭐야? 3,000원짜리 시든 장미꽃이야. 은혜야, 나는 복수가 아니야, 순자야. 이건 정의야. 은혜는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나는 회사 대표로서 직원의 인성을 평가할 권리가 있어. 회사는 실력만 보는 곳이 아니야. 인성도 봐야 해. 그래야 조직이 건강해져. 그래도 그리고 너는 어머니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며느리한테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은혜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순자야, 한지우 SNS 게시물들. 나한테 보내줄 수 있어?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며느리를 이렇게 하는 게.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나는 언제까지 참아야 하지? 죽을 때까지? 알았어, 은혜야.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지우의 SNS를 캡처했습니다. 500만 원짜리 버킨백을 든 친정 어머니의 행복한 사진들, 효녀 해시태그들, 3,000개 넘는 칭찬 댓글들, 그리고 제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어요. 파일을 은혜에게 보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5분 후 은혜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순자야, 이제 지켜봐. 3,000원짜리 장미꽃의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알려줄게. 그리고 500만 원짜리 효도가 얼마나 가짜인지도. 저는 그날 밤 5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 지우의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며느리 지우는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엘레강스 패션 본사 12층 마케팅 1팀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그녀의 루틴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이상했거든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고요. 저는 나중에 아들 준호에게 들었습니다. 그날 사무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전 10시쯤 내선 전화가 울렸대요. 한지우 매니저님, 대표님께서 지금 당장 오시라고 하십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답니다. 지우는 의아해하면서도 대표실로 향했어요. 최은혜 대표는 늘 지우를 예뻐했거든요. 우리 회사 에이스 영업의 신 이런 칭찬도 자주 했고요. 대표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은혜의 목소리는 냉담했답니다. 대표님, 부르셨어요? 앉으세요, 매니저님. 지우는 자리에 앉았어요.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대요. 매니저님 SNS 하시죠? 네. 아, 네. 합니다만.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2만 명이 넘던데요.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은혜가 태블릿을 밀어줬습니다. 화면에는 지우의 SNS 게시물이 떠 있었어요. 500만 원짜리 버킨백을 든 친정 어머니의 사진들. 예쁜 사진이네요. 어머니께 효도 많이 하시나 봐요.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저희 엄마가 저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셔서. 지우는 자랑스럽게 웃었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매니저님. 은혜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지우의 직원 평가 기록이 떠올랐어요. 회사에서는 후배들 괴롭히고 동료들한테 고성 지르고 거래처 분들한테 무례하게 굴면서 집에 가면 효녀가 되는 거예요. 네, 대표님. 그게 무슨...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은혜는 마지막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편의점 장미꽃 한 송이, 가격표가 붙어 있는 3,000원짜리. 이건 시어머니께 드린 생일 선물이라던데요. 지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답니다. 대표님, 어떻게 그걸 김순자 원장님. 제 대학 동창이에요. 한의대 다닐 때 제일 친한 친구였죠. 그 순간 지우는 모든 걸 깨달았어요.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죄송합니다, 대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매니저님. 은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 회사 핵심 가치가 뭔지 아세요? 존중이에요. 고객 존중, 동료 존중, 어른 존중. 회사 로비에 크게 써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매니저님은 가장 가까운 어른조차 존중할 줄 모르시네요. 친정어머니한테는 500만 원, 시어머니한테는 3,000원. 그것도 시든 편의점 장미꽃 한 송이. 지우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답니다. 더 큰 문제는요, 매니저님이 SNS에서 효녀 코스프레를 하면서 우리 회사 이미지까지 활용했다는 거예요. 엘레강스 패션 마케팅 매니저라고 프로필에 써놨더군요. 죄송합니다, 대표님. 인사팀과 논의했습니다. 은혜는 서류 한 장을 지우 앞에 내밀었어요. 매니저님은 오늘부로 마케팅 2팀으로 발령입니다. 마케팅 2팀. 회사에서 창고라고 불리는 부서였어요. 실적 안 나오는 사람들, 퇴사 대기 중인 사람들이 가는 곳이었죠. 그리고 이번 분기 인센티브 전액 삭감. 다음 분기 승진 심사 대상에서 제외. 회사 이미지 실추권으로 경고장 3장 추가 발부. 대표님, 제발 나가보세요, 매니저님. 새 부서 팀장님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지우는 비틀거리며 대표실을 나왔답니다. 복도에서 동료들과 마주쳤는데 다들 고개를 돌렸대요. 이미 소문이 퍼진 거였죠.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지우는 소파에서 울고 있었답니다. 준호 씨, 나 회사에서 나 이 팀으로 발령났어. 인센티브도 다 날아갔어.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준호는 아내를 보며 조용히 물었답니다. 지우야, 넌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응, 뭔 소리야. 너 우리 어머니 생일 선물 뭐 드렸어? 장미꽃, 얼마짜리?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3,000원이었지. 편의점에서 산 시든 장미꽃. 그리고 내 친정어머니한테는 에르메스 버킨백, 얼마짜리? 500만 원. 침묵이 흘렀어요. 너무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죠. 지우야, 나는 그날 다 봤어.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 장미꽃 던지듯이 주던 거. 어머니는 무력 없으시잖아요 라고 비웃듯이 말하던 거. 준호 씨, 그건 나는 그 순간 엄마 손이 떨리는 걸 봤어. 30년 동안 환자들 치료하시던 그 손이, 나 키우시느라 고생하신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 아내 눈치 보느라. 그게 너무 비겁했어. 준호 씨, 지우야, 나는 너 편이 아니야. 나는 우리 어머니 편이야. 이제부터는. 그 말에 지우는 완전히 무너졌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제게 전화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5년 동안 눈 감아줬어요. 지우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알면서도. 준호야, 괜찮아.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아들 자격이 없어요. 준호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어요. 어머니, 저 생각 좀 해볼게요. 지우랑 결혼 말이에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복수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 지우는 회사에서 완전히 투명 인간이 되었어요.
마케팅 2팀에서는 아무도 그녀와 대화하지 않았고 예전 동료들도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죠. 창가 자리에서 구석 자리로,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단순 업무로, 월급은 그대로였지만 모든 게 달라졌어요. 더 큰 문제는 집이었습니다. 준호는 지우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날 저녁 지우가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준호 씨 좀 말려주세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지우아, 어머니, 제가 미쳤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500만 원이 뭐라고, 3천 원이 뭐라고.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지우야, 일단 우리 집으로 와. 얘기 좀 하자. 그날 밤 지우가 왔습니다.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수척해진 얼굴, 풀이 죽은 어깨. 어머니, 지우는 현관에서부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한테 사람도 아니게 정말 죄송해요. 엉엉 우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복수는 달콤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씁쓸할까요? 지우야, 일어나. 어머니, 앉아. 차 한잔하고 얘기해. 저는 지우에게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어요. 지우야, 나는 지우가 나한테 사과하길 원한 게 아니야. 네, 나는 그냥 사람 대접을 받고 싶었어. 저는 지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500만 원짜리 비싼 선물이 아니라 진심. 그게 그렇게 어려웠어?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참아야 하는 존재라고.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 아무도 안 가르쳤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친구들도 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험담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지우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머니, 저 회사에서도 똑같았어요. 후배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동료들 무시하고 제가 실적 좋으니까 다 용서될 줄 알았어요. 지우야, 네, 어머니. 나는 30년 동안 한의사를 했어. 환자들 손 잡으면 느껴져. 이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손끝으로 다 느껴져. 근데 지우는 내 마음의 아픈 곳을 계속 찔렀어. 일부러 500만 원짜리 버킨백 자랑하면서 SNS에 올리면서 효녀 코스프레 하면서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그리고 나한테는 시든 장미꽃을 던지듯 주면서 어머니는 무력 없으시잖아요 라고 했지.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알아? 지우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지우야, 나는 지우를 용서할 거야. 어머니,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준호와의 결혼은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건 지우가 스스로 책임져야 할 문제야. 나는 더 이상 끼어들지 않을 거야. 지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 준호 씨는 절 용서 안 할 거예요. 이미 마음이 떠났어요. 그럼 지우는 어떻게 할 거니? 모르겠어요. 제가 뭘 해야 할지. 저는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지우야,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어. 사람의 마음. 지우는 500만 원으로 친정 어머니 마음을 샀다고 생각했겠지만 진짜 사랑은 돈이 아니야. 네,
그리고 3,000원짜리 장미꽃으로 나를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람의 존엄은 가격으로 매길 수 없어. 지우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가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지우랑 이혼할래요. 준호야, 정말 그래야겠니? 네. 어머니가 용서하셨어도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준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눈 감아줬어요. 지우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알면서도 그게 제 잘못이에요. 준호야, 어머니 저는 아내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잊고 살았어요. 이제는 제대로 하고 싶어요. 3개월 후 준호와 지우는 이혼했습니다. 지우는 회사도 그만뒀어요. 버틸 수가 없었대요. 매일 동료들의 냉대를 받으며 일하는 게, 그리고 업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시어머니 학대한 직원 인성 문제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요. 어느 회사도 그녀를 채용하지 않았어요. 저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한 걸까? 복수가 너무 과한 걸까?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아니야. 지우가 스스로 만든 결과야. 나는 그저 참지 않았을 뿐이야. 1년이 지난 어느 날 제게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발신인은 한지우였습니다. 편지 봉투는 낡아 있었어요. 값싼 편지지에 볼펜으로 쓴 글씨. 예전에 명품 만년필로 사인하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저는 지금 전남 순천에 있는 작은 옷가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서서 일하고 한 달에 180만 원 받습니다. 서울에서 쓰던 명품들은 다 팔았어요. 생활비가 필요해서요. 그 500만 원짜리 버킨백도 중고로 팔았습니다. 250만 원 받았어요. 반값도 안 됐어요. 어머니, 제가 이제야 알았어요. 그 3,000원짜리 장미꽃이 얼마나 비싼 선물이었는지. 그날 저는 어머니의 존엄을 3,000원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 전체를 잃었어요. 회사도, 남편도, 미래도, 친구도 다 잃었어요. 어머니, 저는 매일 밤 그날을 떠올려요. 어머니 손에 장미꽃을 던지듯 건네던 그 순간. 어머니 눈빛이 흔들리던 그 순간. 그리고 그때 제가 한 말. 어머니는 무력 없으시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무력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그저 참으신 거였잖아요. 저는 그 마음을 짓밟았어요. 어머니, 더 부끄러운 얘기가 있어요. 제가 친정엄마랑 연락을 끊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우리 엄마가 저한테 연락을 끊었어요. 제가 이혼하고 회사 그만뒀다고 하니까 우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창피해서 어떻게 동네 다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게 우리 엄마가 저한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500만 원짜리 가방을 받고 좋아하시던 우리 엄마는 딸이 아니라 선물을 좋아하신 거였구나. 반대로 어머니는 3,000원짜리 장미꽃을 받고도 며느리가 회사에서 잘렸다는 소식을 듣고도 아들이 이혼한다고 해도 한 번도 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준호 씨가 마지막으로 제게 말했어요. 지우야, 넌 진짜 어머니가 누군지 몰랐어. 500만 원을 받고도 너를 버린 사람과 3,000원을 받고도 너를 용서한 사람. 그 차이를 이제라도 알았으면 좋겠어. 어머니, 저는 이제 알아요. 너무 늦게 알았지만 진짜 어머니는 비싼 선물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어머니를 몰라봤어요. 아니, 일부러 무시했어요. 시어머니니까 참아야 하는 존재니까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미안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용서는 바라지 않아요. 다만
어머니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준호 씨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길 바라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순천 작은 가게에서 하루하루 일하면서요. 언젠가는 제대로 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나중에, 만약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면 그분한테는 정말 잘하고 싶어요. 어머니한테 못한 그 마음을 그때는 꼭 하고 싶어요.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그 3,000원짜리 장미꽃이 제 인생 전체보다 비쌌어요. 500만 원보다 제 모든 것보다 비쌌어요. 어머니 덕분에 배웠어요.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한지우 올림. 편지를 다 읽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어요. 승리감도 없었어요. 그저 모든 게 쓰라렸습니다. 저는 은혜에게 전화했습니다. 은혜야, 지우한테서 편지 왔어. 그래? 뭐라고 쓰던데? 미안하대. 이제야 깨달았대. 그렇구나. 은혜도 한숨을 쉬었어요. 순자야, 너 후회해? 아니, 후회는 안 해. 그냥, 마음이 아파? 응. 왜 이렇게까지 와야 했을까 싶어서. 순자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한지우가 스스로 선택한 거야. 너는 그저 참지 않았을 뿐이야. 그래도 순자야, 있잖아. 나는 회사 대표 하면서 배웠어. 때로는 아픈 게 약이야. 한지우는 이 경험으로 배울 거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지우에게 답장을 써야 할까? 그리고 며칠 후 저는 결정했습니다. 짧은 답장을 보냈어요. 지우에게 편지 잘 받았다. 너를 용서한다.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이 일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 너도 이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언젠가 진짜 어머니를 만나게 되면 그분께 잘해. 장미꽃 한 송이라도 진심을 담아서 드려. 그게 진짜 500만 원보다 비싼 거야. 건강하게 지내라. 김순자.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아들 준호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착하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이번 내 생일날에는 예원이가 직접 백합꽃을 사왔어요. 동네 꽃집에서 산 5,000원짜리 백합꽃이었죠. 어머님 비싼 건 아니지만 제 마음을 담았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예원아. 이게 제일 비싼 선물이야. 예원이는 제 손을 잡아줬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준호는 행복해 보였고 예원이는 제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가 그러시던데요. 시어머니한테 잘하는 게 제일 큰 효도래요. 남편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거니까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원이 어머니가 좋은 분이구나. 네, 저희 엄마가 늘 그러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못하면 나중에 내 딸도 시집가서 그런 대접 받는다고요.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맞아. 인생은 돌고 도는 거야. 지우도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할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3,000원짜리 장미꽃의 복수는 끝났어요. 하지만 그 복수는 제게 가르쳐 줬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500만 원보다 3,000원이 더 비쌀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사람의 존엄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지우는 이제 어디선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겠죠. 그 아이도 언젠가는 깨달을 거예요.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 진짜 효도가 뭔지. 그리고 나는 이제 알아요. 참는 것과 당하는 건 다르다는 걸. 착한 시어머니가 되는 것과 무시당하는 건 다르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장미꽃 한 송이에도 마음을 담으세요. 그게 진짜 500만 원보다 비싸니까요. 그리고 어머니를 존중하세요. 친정 어머니든 시어머니든 어머니는 어머니니까요.